네, 2023년 상반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정규직 채용. 네, 3월 30일 목요일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세영 코치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채용 리뷰를 다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을 해주시고 지금 왼쪽에 QR코드 바코치 오픈 채팅방과 자기소개서 취업 면접 코칭 전문으로 치면 제 블로그가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접과 취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을 먼저 해볼까요? 글자 수는 500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력사항과 자기소개서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네 가지 정도, 그러니까 네 문제 정도를 쓸 때는 500자니까 뭐 2000자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자기소개를 쓰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투자죠. 투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0자 정도의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라면, 2000자 1시간 반 정도, 맥스 2시간 정도 이내에 서류를 끝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경험상 어떤 사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 다른 사람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한 경험에 대해서 과정과 결과를 써라. 뭐 이것도 스타기법 쓰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약속과 원칙을 지켰던 경험이 있는가? 이건 뭐 직업윤리, 준법성, 뭐 정직, 책임감 이런 걸 묻고 있는 거고요.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보자면 우리원에 제안한 동기, 실천 목표, 우리 이종에 연계해서 써라. 이건 뭡니까? 이거는 조직의 능력, 그다음에 자기계발 능력 등을 포함시킬 수 있겠죠. 두 번째, 지원한 직무와 관련한 활동 경험, 본인의 역할, 주요 성과 등을 설명하고 해당 성과가 현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술해라. 이건 직무에 관련된 내용들로 써주면 되겠죠. 회사의 비전, 조직의 능력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 어떤 사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 그러면 대인관계 능력 또는 의사소통 능력 두 가지가 보통 같이 나옵니다. 이 짬뽕으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자기소개서 질문의 문항에 더 적절한 내용을 쓰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포함되게 작성을 하자. 작성 순서. 일단 여러분 경험 소재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견이 달랐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럼 일단 찾아봐야 되겠죠. 그것이 조직이다, 아니면 동아리다, 학교다, 과제다, 인턴이다, 아르바이트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이제 우리 남자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또 군대에서 그런 게 있었냐? 가급적 군대는 쓰지 말자라고 하고 군대란 이야기를 빼고 소재만 쓴다면 집단 생활 하던 중에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겠죠. 자, 두 번째, 다른 사람과 우호적 관계 형성한 경험을 쓰라고 하니까 역지사지의 자세로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세 번째, 의견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됐던 경험이나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했던 상황이나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협상력을 발휘했던 상황이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대인관계 능력은 다섯 가지 하위 구조로 되어 있고 의사소통 능력도 다섯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적절히 믹싱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스타 기법을 이용해서 결론 형태의 글로 써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타 기법에 관련된 것은 뭐 건보에서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써보신 분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목부터 좀 길게 들어갈 건데 2번 항목은 진짜 기본 항목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원칙, 약속, 규칙, 신뢰, 정직이란 말이 나오면 뭐다? 공식이다. 이거는 직업윤리를 묻는다. 직업윤리는 근로윤리와 공동체윤리 두 가지로 구분되고 공동체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원칙, 준법성 이런 것들을 묻고 있죠. 자, 근로윤리, 공동체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ncs.go.kr 의사소통 능력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직업윤리가 있고 직업윤리의 하위 구조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스타 기법이고요. 결론 형태를 쓰는 건데 사실 이렇게 쓰는 방법보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코치님 저는 이런 관련된 경험이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분들이 사실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자, 약속과 원칙을 왜 물어보느냐? 자, 인재상을 봤더니 통합인재상이 있고요. 통합인재상 밑에 공정함으로 신뢰받는 인재, 핵심 가치, 공정과 신뢰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심평원이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인재상 지원 동기와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약속과 원칙을 항상 직업윤리를 묻고 있다. 통합인재상에 있는 내용과 연결돼서 아마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2012 년도에 이렇게 비리 근절 및 공직기관 확립 총력 첨부 파일도 있고, 심평원의 비리 근절 공직기관 확립 총력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있는 걸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한 가치로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8 년도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니까 정부의 채용 비리 특별 점검 후속 조치 뭔가 있었나 보죠. 따른 채용 비리 연루자 및 부정 합격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그러니까 이제 블라인드가 있었지만 저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블라인드 상황에서도 이렇게 채용 비리가 있는지. 이건 일반인들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권력형 비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권력 있으니까 위에서 꽂는 방법인데 이런 것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5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클린하게 됐을 거라고 믿고 갑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약속과 원칙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이 원칙이 무너진 조직, 원칙이 무너진 집단, 국가, 여긴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을 교체하는 것은 얼마나 가능하지만 원칙 자체가 무너진 조직에 사람이 교체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직의 가치와 원칙의 가치는 조직 운영의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가보는 공공기관, 그 안에서도 심평원도 굉장히 중요한 이 원칙들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쓰는 방법론을 설명드리자면 스타 기법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소제목은 전체 내용이 대변될 수 있도록 써주는 건데, 대변된다는 건 뭐냐면 질문의 내용이 두 갈씩 이 소제목에 들어갈 수도 써주는 거고, 약속과 원칙을 지킨 경험을 먼저 써준다. 그 다음에 신뢰 유지 내용을 써준다. 그래서 소제목을 딱 봤을 때 평가자들이 이 지원자는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고 신뢰를 이렇게 지켰네라고 소제목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하위 내용들이 이렇게 전달이 될수록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츄에이션 스타는 시츄에이션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데 SR로 써도 되고 된다 그랬죠. 일단은 약속과 원칙을 지켜내랬던 상황은 무엇인지를 써주시고, 자, 태스크, 지킨 경험이 언제인지 써주시고, 두 번째 태스크, 과제, 미션들이죠. 약속과 원칙을 지켜야 했던 상황이 무엇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난관이나 타깃 등을 써주면 된다 그랬죠. 자, 세 번째가 중요하죠. 약속과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살짝 써주시고, 여러분들의 양심, 가치, 공정,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되겠죠. 약속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가 이 평가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감내했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살짝 언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리절트 또는 피드백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됐니? 약속과 원칙을 지켜낸 결과는 무엇이었고 행동한 결과 상대방과의 신뢰 문제는 어떻게 유지나 개선되었는지 질문에서 묻고 있죠.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말씀드렸죠. 조직에 있어서 원칙이 무너진 조직, 준법성이라든지 이 원칙, 이걸 무너진 조직은 존재하지 못한다. 사람이 바뀌어도 또 무너질 거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가치관적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입사 업무 과정에서 이와 같은 가치관, 원칙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각오 정도를 살짝 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자기소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총 두 개 문항이고, 우리원에 지원한 동기 및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우리원의 핵심 가치 중 한 가지와 연계해서 기술해라. 500자. 조직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직의 능력의 핵심 가치 내용을 파악해서 쓰는 건데, 심평원을 지원한 이유 여러분 진짜 왜요? 자, 심평원이라는 기업은 직장이죠.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일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직장관과 직업관의 개념을 이해하고 쓴다면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그 일을 하는 그 기관에서의 그 직업, 그 직장은 우리가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원에 지원한 동기를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는데 그 일이라는 게 너네 기관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야.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가졌던 전직에 관련된 경험을 연결해서 가는 거고 과거에 내가 만약에 간호사라면 병원에서 환자를 보호하고 현 환자를 간호하는 일을 했다라면 이제는 그 일을 연장해서 일반적인 특정 사람들이 아니라 심평원이라는 조직의 의료수과에 직접 가담을 포함돼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실제의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또는 적정한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들을 더 내가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업무의 확대성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겠죠. 약사나 전산직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있어서의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직장과 직업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에 더 묻고 있어요. 직무 실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천 목표라는 게 우리가 소처럼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커리어 개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1단계, 태권도가 1단, 2단, 3단, 4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커리어 개발도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단계라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 가치, 의미, 우리가 하고 있는 가치들이 있다. 이런 가치에 연계해서 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회사를 그냥 쓰지 말고 회사의 홈페이지 가서 우리 회사의 우리 원 심평원의 설립의 이유, 존재의 이유, 실제 핵심 업무와 가치, 경영 비전 등을 보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같이 갈 파트너를 뽑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전략 체계의 CI를 보니까 히라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 전략 체계에 관련된 심평원의 소개를 가보니까 자, 전략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션과 비전이라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 미션이라는 게 더 큰 개념이고, 비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죠. 미션이라는 건 존재 이유 같은 거고, 비전이라는 것은 목표 가능한, 실천 가능하고, 목표 가능한 어떤 전략적인 어떤 지점을 말하는 거죠. 자, 경영 목표 두 가지가 있어요. 비전, 미션. 그런데 밑에 보니까 핵심 가치 두 가지가 있어요. 국민 최우선, 그다음에 소통 협력, 공정과 신뢰, 열린 전문성이라는 최종 핵심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션과 비전이라는 부분을 구분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핵심 가치에 집중해서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소재를 찾았으니까 방법을 어떻게 매칭시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경영 목표가 있고 전략 방향이 있고 핵심 가치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와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우리 원이 너네 심평원이 이런 걸 추구한다며. 그래 나는 국민들에게 최우선 가치인 국민 최우선 가치에 나는 이걸 돌 건데 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지원하는 전산에서 내가 지원하는 약사에서 내가 지원하는 행정에서 간호쪽 심사에서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것을 국민 최우선이냐, 소통이냐, 공정화 신뢰냐, 열린 전문성이냐,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별로 매칭을 시켜주는 작업을 반드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채용 공고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 직무기술서, 직무 설명 자료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행정직이에요. 행정직의 직무 수행 내용이라는 게 여러분이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거든요. 이 목표에 있어서의 최종 지점이 뭐냐면 네 가지. 우선 협력, 신뢰, 전문성과 연결할 수 있도록 기술을 해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심사직 약사도 마찬가지예요. 약사직이 하는 업무가 이런 업무를 하는 건데 이런 업무에 있어서 자, 이게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심사직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직무별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쭉쭉쭉 내가 지원하는 직무 수행 내용이 같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써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정리가 연구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직무별로 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원한 직무에 관련된 활동 또는 경험, 주요 성과 등을 해당 성과가 현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기술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이 마지막 항목이죠. 이번 문항은 전형적인 자기계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물론 이렇게 경험 활동에 관련된 설명을 하라는 것은 직무 지원 동기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실제로 뭐 SK 같은 일반 기업들 가게 되면 지원 분야에 관련된 전문성,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성 뭘 길러왔느냐 써주고 또 물어보고 있고, 자, 그렇게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가지고 마지막 항목에서 입사 포부 커리어 개발을 써줘라 이렇게 쓰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지원 직무와의 연결성에 관련된 내용인데 공공기관은 이 능력을 자기계발 능력 또는 조직의 능력 두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해당 성과에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준비도를 묻는 건데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먼저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배치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무 기술서, 직무 수행 설명 자료를 보고 나서 필요 지식, 필요 기술, 필요 경험, 역할과 성과 중심으로 작성을 먼저 한 다음에 이 기관에서 직무 설명 자료에 있는 내용과 내가 부여하고 있는 지식 경험들이 얼마 정도 매치되고 있는지를 써주면 되겠죠. 정량화, 수치화를 통해서 설득력을 강화시킨다. 다양한 경험 쓰지 말으라고 여러 차례 또 강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자, 행정직 같은 경우 질문 설명자를 보니까 필요 지식, 필요 기술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죠? 뭐 성공 핵심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원가 있다, SDP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다, 뭐 재무제표 있다 나와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선 통계 프로그램 SPSS라든지 또 뭐 R이라든지 SAS라든지 엑셀을 잘 활용한다든지 이런 능력, 스프레드시트 있으니까 커말 능력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있는지를 써주면 좋을 것 같죠. 자, 밑에 부분 핵심이에요. 지식적인 부분은 수치와 정량화, 몇 개월, 몇 과목, 몇 뭐 시간 이런 개념을 써주라고 말씀드렸죠. 기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의 수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태권도 1단에서 5단까지 있다면 단은 있지만 유단자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 다른 것처럼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인 역량도 분명히 난이도와 수준 차이가 있으니까 증명 가능하게 실제 직무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써주시고 경험 역할은 당연한 거죠. 근데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입사 후 지원 직무 활용 계획으로 마무리를 해준 게 이 문항의 핵심이에요.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차가 너무 좋은 게 있어. 근데 운전을 못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집에 옷이 많아요. 근데 옷을 못 입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치중을 할 때 내가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내가 지원한 직무에 어떻게 활용될 것이다라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묻고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점을 꼭 써주시고요. 이런 개념으로 다른 항목들도 써보자면 약사, 간호사, 전산직, 연구직 있죠. 그러면 KS의 영역에서 필요 지식, 필요 기술, 익스피어런스, 경험적인 요인들을 각각 마무리를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신입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학창시절이나 인턴이나 기타 학업 과정에서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간호사분들은 다 경력직이기 때문에 현업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들이 현업에서도 경력이 많은 분들은 뭐 A부서 정형외과 있다가 어디 유아부서에 있었다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여기에 그런 여러 가지 직무적인 부분, 여러분이 배치했었던 기업에서, 아니, 포지션에서의 내용들을 써줘서 내가 심평원에 가서는 이런 걸 하겠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항목, 입사 후 지원 직무 활용 계획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 자, 이제 온라인 첨삭과 일대 컨설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글 쓰는 게 힘들다는 분들은 첨삭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잘 쓴다, 못 쓴다는 학생들에게 주는 피드백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시고 제가 이제 NCS를 2015년부터 준비를 해왔고 많은 강의와 책을 쓰고 실제로 면접위원들도 하고 있고 또 많은 교육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글을 잘 못 쓰는 분들이 면접에서 실제로 많고 또 실제 면접관 분들 중에서는 일부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라든지 뭐 커리어가 있긴 있지만 NCS 10가지 직업개조 능력에 대한 이해, 10가지 세부 영역의 34가지에 대한 이해, 산인공에서 추구하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모른 채 면접을 가는 분도 종종 저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좋은 자소서 한 번 정도는 간단하게도 첨삭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유의점이고 최종 합격은 사실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노력들이 모여서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힘들면 간단한 첨삭 등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어떤 그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물론 저도 강사고 즉 하는 일이 많아요. 저는 뭐 대학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기관도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들 제가 문의에 대한 기본적으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아서 아주 극소수 인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걸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무섭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셔도 됩니다. 실명 안 쓰시잖아요. 자, 자머리라고 있으시고요. 이렇게 건보방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이제 블로그입니다. 자, 왼쪽 하단에 있는 블로그인데 고민 상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제가 한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을 써요. 하나은행도 쓰고 일반 기업도 씁니다. 자기소개서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렇게 마스터 자소서, 공기업 마스터 자소서, 일반 기업 마스터 자소서들도 또 정리가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접, 뭐 제가 이제 면접에 관련된 책을 한 4권 정도, 취업 관련된 책을 4권 정도를 이제 같이 공저자로 썼는데 그중에 마지막 책이 취업 면접 답변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도 다룬 내용 플러스 최근에 이제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블로그에다가 100개 정도의 내용을 수록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현재 32개의 영상 자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도 제가 활용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유튜브는 여러분이 보고 계실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2023년 상반기 건강보험공단, 아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규직 채용에 대한 채용 리뷰와 자기소개서 분석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자, 쓰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여쭤보시고요. 나중에 면접까지 가서 여러분들이 심평원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이잖아요. 특히 이제 간호사분들에게는 원주를 떠나서 그쵸. 네, 최고의 기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고 다른 포지션들도 마찬가지로 자, 공공기관 입사가 쉽진 않아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서류인 만큼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